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홈페이지 사용 요령,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알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이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뭐 따로 뭐 컴퓨터에 대해서 배우고 막 무슨 뭐 6개월 동안 뭐를 수강하고 그러시는 분들인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뭐 제가 알려드리는 것 같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학교 생활하는데 뭐 지장 없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홈페이지 상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여기 로그인하라고 나오죠. 좀 더 크게 볼까요? 이렇게 좀 더 크게 해서 여기 보면 이제 비밀번호나 아이디 누르고 로그인을 딱 누르게 되면 맞춤 정보 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딱 여기로 가죠. 여기서 이제 위에 상단에 3개 탭이 있습니다. 나의 정보, 참여마당, 학사정보 이런 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건 이제 학사정보 탭을 가장 많이 이용하죠. 여기 학사정보 탭을 많이 이용하고 뭐 나의 정보 요 정도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자주 사용하는 건 여기 3가지 빼놨습니다. 여기 우리가 강의를 보러 갈 수 있는 여기 유노 캠퍼스라고 해서 우리 강의 들어갈 수 있는 데 있죠. 여기를 들어가면 강의를 들어갈 수가 있죠.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게 들어가서 여기서 학부를 선택할 수 있고 뭐 프라임 칼리도 선택할 수 있는데 통상 학부에 내 과로 가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다니는 과에 가서 이렇게 학과를 볼 수가 있죠.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이렇게 갈 수가 있고 내가 다니는 과는 또 강의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과는 다른 과들은 제가 이제 지금 들을 수 없는 상태가 있고 이건 뭐 따로 신청해서 듣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유노 캠퍼스로 가는 방법과 그 다음에 성적, 우리는 수시로 성적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이 성적 조회하는 거랑 그 다음에 수업 및 시험과 관련된 거, 뭐 출석 수업이냐, 뭐 시험 어디서 보냐, 요것들은 세 가지는 빼놨습니다. 이거는 다시 여러분들이 맞춤 정보 전체로 가보면 여기에 이렇게 총체적으로 가도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자주 가는 건 3개 빼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부적으로 이 3군데 들어가면 안에 세부적으로 있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 게 이 홈페이지 제일 하단으로 가면 여기 학생 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학생 서식에 보면 여러분이 필요한 서식을 여기서 다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여러분이 출석 수업을 들었는데 과제문을 제출해라던가 중간 과제문을 제출하던가 뭐 기말고사가 시험이 아니라 과제물인 과목이라든가 뭐 각종 뭐 학생증 신청할 때도 여기서 제출하는 거고 뭐 실습에 관련된 거 뭐 여러가지 다 여기서 다운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모든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학적과 관련된 것만 또 볼 수가 있고 성적만 관련된 것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 표지와 기타 서식 이런 거 관련된 것만 들어가서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이 표지 및 기타 서식이죠. 표지 및 기타 서식에서 기말과제물이나 아니면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 이렇게 누르면 여기 이걸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죠. 여기다가 출석 수업을 했을 때 출석 수업 대체죠. 출석 수업을 안 받고 난 출석 수업 대체를 하겠다는 분은 여기다가 이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다운받아 갖고 다시 저장하신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내 컴퓨터에 저장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종 양식은 이렇게 저장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각종 양식은 여기 표지 및 기타 서식에 보면 쭉 다 있다. 여기 표지 및 기타 서식에 보면 여기 각종 게 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뭐 출석 수업 과제물이나 아니면 중간 과제물이죠. 중간 과제물 기말 시험 때 OMR 답안지 서식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OMR 마킹 안 해보신 분이 여기서 다운받아 갖고 한번 연습해 보셔도 되고 중간 과제물도 여기 있죠. 중간 과제물 여기 요거 중간 과제물 한글 다른 데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가면 다 있다는 걸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여기서 이렇게 각종 서식을 다운받아서 여기다 우리가 중간 과제물 이번에 과제물 있잖아요. 요 과제물을 여기다 해서 작성하시면 된다. 요거 이제 나가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맞춤 정보의 맨 하단부에 있는 학생 서식 제일 많이 이용한 학생 서식이다. 뭐 인터넷 증명서 발급이나 학생증 발급도 뭐 하는 탭이 있는데 제일 많이 이용하는 학생 서식 많이 이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상단부에 나의 정보, 참여마당, 학사정보 중에 학사정보를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이 학사정보에는 세부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정도가 있는데 이 9개에 대한 거 여기 각각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수강, 두 번째 수업 및 시험, 성적, 등록,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장학이나 뭐 학생, 후생 복지, 뭐 졸업평가, 졸업 이런 거 있는데 주로 이제 이 위에 있는 걸 많이 사용합니다. 개설 과목도 여기 눌러보시면 개설 과목 조회 눌러보시면 요번에 개설된 과목 이 지금 법학과인데 법학과에 개설된 과목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다시 가서 수강 지정 교과목 조회 요번에 교과목이 뭔지 조회해서 눌러보면 내가 이번에 듣는 과목이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이런 것도 뭐 볼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아까로 가서 여기도 이제 수강 신청 및 변경인데 이미 수강 신청은 다 끝났잖아요. 나 전에 이제 학기 초에 등록하면서 수강 신청 변경할 땐 지금 변경 기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과목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여기서 수강 신청 변경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자원봉사나 뭐 이런 거 현장 관련된 것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탭에 뭐가 있다? 수업 및 시험이 있다. 좀 더 크게 해보도록 할게요. 수업 및 시험에서는 출석 수업 유형을 출석이랑 대체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누르면 조회해가지고 여기 조회해보면 지금은 여기가 출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눌러서 대체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출석을 대체로 바꿀 수 있는데 여기 저장까지 눌러야지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빠져나가면 다시 아까랑 똑같은 상태고 아까 저장까지 반드시 눌러야지 다시 들어가서 조회해보면 제가 아까 저장을 안 했으니까 그냥 출석으로 되어 있죠. 대체로 바꿨으면 저장하시면 된다. 여기 저장을 누르셔서 여기 저장을 눌러서 저장을 해야지만 반드시 저장이 된다. 그러면 출석도 대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출석 수업을 바빠서 못한다. 그러면 이제 대체로 변환할 수가 있다. 대체는 통상 대체 과제물을 내게 되고요. 출석이랑 대체는 뭐가 하는 게 좋냐? 그러면 그냥 출석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출석을 하게 되면 교수님도 볼 수 있고 다른 학우들도 주변에서 볼 수가 있고 또 기말에 대한 힌트도 주고 학교 공부하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 하니까 얼굴 보시는 기회가 되도록이면 출석을 하셔라. 근데 정 안 되면 그냥 대체로 하시면 대체 과제물을 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출석 수업 장소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출석 수업 장소를 이렇게 조회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인천으로 되어 있죠. 인천. 이 장소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경기 지역이라든가 서울 지역이라든가 다른 데 다 변경해서 할 수가 있다. 출석 수업 장소를 변경해 볼 수가 있다. 수강 지역 대학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수강 지역 대학도 수강 지역 대학은 아무 때나 변경 가능합니다. 이게 서울로 갈 수도 있고 인천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부산으로 갈 수도 있고 제주도도 갈 수 있고 다 가능합니다. 제가 직업 군인일 때 장교로 근무할 때도 저는 방송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경기도에서 처음에 시작했고요. 강원도에서 군생활할 때 갔다가 인천에서 마무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컴퓨터 과학과 졸업할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수강 지역을 이렇게 좀 옮길 일이 있을 때는 수강 지역 대학을 변경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 출석 수업 일정 조회는 여기 보면 지역 대학의 뭐 인천 지역 대학의 국어국문학과 1학년은 언제 출석 수업일까? 3월 21일부터 오늘부터네요. 23일까지 이제 하는 거고요. 세부적으로는 나의 정보에 학습 종합정보에 가면 세부 시간표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세부 시간표, 글쓰기는 언제 수업하고 생활문은 언제 수업하고 까지 알 수 있다. 국어국문학과 말고요. 경기지역, 서울지역, 경기지역도 성남, 안양 이런 데 있죠. 안양을 볼까요? 안양에 무슨 과를 볼까? 청소년 교육과 3학년 선택 이렇게 누르면 이건 3월 20일 날 출석이었네. 어제 주말에 수업 시간 내에 이제 출석 수업을 하는 거고 수업 시간 내에 실험 실습 과목도 있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세부적으로는 내가 이걸 선택했으면 세부적으로 뭘 볼 수 있다? 학습 정보에서 일주일 전쯤에 세부적인 시간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아까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아까 뭐까지 했냐면 출석 수업 일정, 수업 및 시험 정보, 요거는 항상 요건 좀 자주 보셔야 되죠. 여기서 내가 뭐를 출석 수업은 뭐고 대체 시험 뭐고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또 조회에 보면 나에 대한 세부적인 상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출석 수업 조회에 보면 내가 출석 수업 언제 하는지 이것도 조회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출석 수업 언제 하는지 이것도 조회해 볼 수가 있고 또 여기 중간 시험 과제물 조회 요번에 이제 과제물이 제가 없어요. 요번 학기 과제물이 없고 이렇게 조회해 볼 수가 있다.
라는 거고, 다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과제물, 또 기말과제물 이런 것들도 세부 과제물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기말고사도 시험으로 보긴 하지만 태블릿으로 한 시험으로 보고 있지만 기말고사 과제물인 것도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기말고사 과제물이면 여기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한 건 성적이잖아요. 성적. 객관식 시험 정답 및 답안 조회는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 이게 조회해 보는 건데, 옛날에 기말고사 다 같이 봤기 때문에 이걸 조회해서 내가 맞은 거 틀린 것도 조회해 볼 때 많이 필요했고, 제일 많이 들어간 건 이거죠. 시험 유형별 성적 조회. 이게 출석을 받거나 과제물을 내면 여기 점수가 나오고요. 여기에는 이제 나중에 기말까지 보면 여기 최종 점수까지 다 나오는 거죠. 우리는 점수가 궁금하니까 이게 자주 들어가 보겠죠. 요거는 하도 우리가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맞춤 정보에 보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시험 유형별 성적도 이렇게 따로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이렇게 나의 정보 보면 여기 밑에 부분에도 있죠. 이렇게 시험 유형별 성적조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당해 학기 성적도 이번 학기의 성적이 다 나오면 지금 안 나왔죠, 성적이. 근데 이번 학기의 성적표도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한 게 없으니까 지금 학기 초니까 안 나오는데 당해 학기의 성적도 조회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수 연도 성적 조회는 1년 동안 올해 성적을 볼 수가 있고요. 전학력 성적도 볼 수 있고, 1학년, 2학년, 3학년 왔으면 지금까지 성적을 다 확인해 볼 수 있다. 시험 결시자 신청도 여기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탭이 등록이에요. 등록은 이미 다 됐기 때문에 등록 대상자도 조회해보고 등록 결과도 조회해볼 수 있는데, 특히 학생회비 여기 냈는지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회비는 꼭 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학생회비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장학생 신청 결과, 국가장학금이라든가 우리가 장애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라든가 기초수급자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학생 봉사활동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제 졸업 논문은 거의 다 없어졌는데 일부 과만 남아있죠. 아주 일부 두 개인가 세 개 과만 남아있는데 여기만 확인해 보면 된다. 졸업 자격증 소요 학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게 주로 우리가 이 위에 세 개 탭 중에서 지금 제일 오른쪽에 학사 탭에 여기 하나씩 들어가셔도 되고, 이 전체에 대한 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학사 정보에 대한 부분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가운데 참여마당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 동아리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역대학 학생 게시판, 지역대학에 있는 학생 게시판 들어갈 일이 좀 있겠죠. 여기 이제 보면은 지역대학에 학생 게시판인데, 지역대학 선택해서 서울이면 서울, 인천이면 인천 선택해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자료들이 필요한 자료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기 좀 크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하는 봉사단도 있고, 인천 지역대학 학생 회칙도 있고, 관련된 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니 교재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있고, 교재를 중고로 파는 것도 있고, 생활체육지도과 스터디를 모집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청소년 교육과 사회복지학과 교재 판매하는데 중고 교재 싸게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부천에서 스터디 같이 하실 분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농학과 OT도 이건 다 지난 거기라면 이런 것도 올라와 있고, 각종 유용한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대학 학생 게시판도 볼 수 있고, 각 학과를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각 학과, 국어국문학과, 이렇게 국어국문학과 홈페이지를 이렇게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각 학과도 들어가 볼 수가 있고, 여긴 거의 통로인데 통로가 들어가는 통로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학과도 들어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정보가 있는데, 나의 정보를 보면 학번도 있고, 여기 나의 일정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앙도서관을 통해서 자료를 검색해 볼 수가 있어요. 중앙도서관에서 전체적인 자료 검색을 여기서 검색해 볼 수도 있지만, 리스에 가서 학술 논문 같은 거를 검색해 볼 수가 있다. 여기서 검색하면 지난번에 늘 적극적 평등 이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리스트
자료들이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학위 논문, 국내 학술 논문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과제문을 작성할 때 이렇게 세부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 여기 들어가 볼 수가 있다. 중앙도서관. 그리고 중앙도서관 나가보도록 할게요. 중앙도서관 말고 여러분에게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학생 원격 지원 서비스예요. 여러분이 컴퓨터가 세팅되어 있지 않거나 프로그램이 깔려있지 않았을 때, 이 홈페이지 사용이 잘 안 된다 했을 때 이 학생 원격 지원 서비스를 신청해서 여기를 눌러서 전화를 하신 다음에 요거 눌러주면 그 학교에 있는 직원분이 여기 들어와서 여러분 컴퓨터 설정 같은 걸 바꿔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깔 수 있도록 해주고 다 해주는데, 한 번만 제대로 해놓으면 사용하는 지장이 없으니까 요거를 꼭 이제 컴퓨터 좀 사용 익숙하지 않은 분은 원격 학생 지원 서비스도 신청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만 하면 사실은 거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맞춤 정보 말고 여기 다시 학교 홈페이지 메인으로 가게 되면, 여기 보면 메인으로 가게 되면 모바일 학생증이 올해부터 가능해서 핸드폰에 학생증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형성평가 20점, 강의만 들으면 20점 주는 거, 과제물 30점, 형성평가 20점, 그럼 50점에다가 기말 50점, 이런 것도 이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학점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140학점 체계에서 130학점 체계로 줄여주면서 첫 번째 학기에도 과목이 6과목, 7과목 안 들어도 되는 부담들이 줄여주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여기로 다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학부, 대학원 같이 가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도 중앙도서관도 들어갈 수가 있고, 뭐 학과도 찾아 들어갈 수 있죠. 중앙도서관이나 각 학과나 이런 것도 찾아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대부분 로그인하게 되면 맞춤 정보로 가니까 맞춤 정보를 주로 활용하셔갖고, 맞춤 정보의 3개 탭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면 큰 무리가 없다. 근데 여러분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있잖아요. 과제물 제출하는 건데, 이 과제물 제출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알려드렸는데,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있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좀 크게 해볼게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서 아까 학사정보에서 수업 및 시험으로 들어갑니다. 수업 및 시험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과제 보기가 있는데 제출을 눌러서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선택해서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동의합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동의합니까? 그럼 확인합니다. 뭐 이렇게 남의 거 표절했으면 안 됩니다. 뭐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되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확인합니다 하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업로드가 됩니다. 과제물이 업로드가 되고,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과제물을 언제든지 볼 수가 있고요. 수정이 필요하시면 과제물 제출 기간이나 추가 기간에는 언제든지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수정할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수정해서 다시 올려야지, 제출해 놓은 걸 수정하면 수정되는 것 같지만 빠져나오면 다 저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아까와 같은 처음부터 다시 제출하는 방법으로 다시 제출하시면 되고, 그렇게 제출하게 되면요, 마지막에 제출한 시간이 최종 제출한 시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시는데 요 정도만 알아셔도 문제가 없고, 학교에 전화해보는 방법도 있고, 아까 원격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의지만 있고 노력만 하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제가 중요한 건 정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교가 정말 많이 좋아지고 이제 누구나 다 졸업할 수가 있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뭐 장애가 있으신 분들 다 공부할 수 있게끔 다 돼 있는데, 첫 번째 학기가 힘들거든요. 첫 번째 학기가 되게 고민되고 막 안 되는 게 너무 많아갖고 포기할까 생각도 하는데, 한 학기만 잘 보내시면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한 학기만 잘 보내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메일로, 제가 이제 메일 주소가 있는데 메일로 지금 한 5분 정도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알려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도움이 필요하시면 메일로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던가,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던가 자료를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